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1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12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전 거래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 때 38,000원을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상승은 이런 구간에서부터 32,000원대를 돌파될 때부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급등 이후에 마지막 거래일은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8%의 꽤 큰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그 전날 전 거래일에 들어왔던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 대비, 그리고 수급 대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서 지금 큰 하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구간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위치가 신고가의 위치이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의 관점으로서도 볼 수 있는 기준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빠진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강했던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그리고 눌리는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5일선 지지를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추가적으로 5일선을 깨면서 더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빠졌을 때는 34,400원, 이때 강한 저항 라인대가 이번에는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지지 라인 5일선과 수평 지지 라인 34,400원대, 요 지지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는 정말 오랜만에 많이 눌리면서 공포의 구간까지 만들었다가 올라가는 만큼 신고가를 향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봉상 봤을 때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이전 상장했을 때 고점 가격이 거의 65,000원, 7만원대까지 있는데 이 공간을 찾아갈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거 저는 여전히 염두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수젠텍입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 지금 월봉이 먼저 보이는 고 있으니까 월봉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최바닥권에서부터는 반등의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일봉으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정말 큰 급등 이후에 3달간 계속해서 흘러내린 모습, 빠지고 있다,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요 구간 6,300원대인데 6,300원을 결국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줬기 때문에 6,300원에서의 분할 매수 한번, 그리고 더 빠졌을 때 5,900원대, 거의 6,000원 초반대 다시 한번 정말 강한 지지라인대가 한 번 더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 만약에 6,300원에 매수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손해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추가 하락 시에 정말 6,000원 초반대 5,900원대까지 밀렸을 때 한 번 더 분할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요 종목도 손해보다는 결국에는 분할 매수에 따른 상승했을 경우 수익을 보면서 끝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때 급등 거래량과 거래량의 흐름을 한번 믿어보자. 빠질 때 단 한 번 또 수익 실현 없이 그대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완벽한 공포의 구간에서부터 강한 반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즈랩입니다. 센즈랩도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강한 지지라인대가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평 지지라인과 지금 이평선 지지 61선, 121선, 볼린저 밴드 하단 위치 있는 구간이 대략 8,570원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거래일에도 이렇게 2.6% 하락하면서 8,500원대 굉장히 근접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요 구간에서부터 짧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것 같고, 이때 지금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 이 구간에서의 지금 수급도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강한 지지 라인에서의 강한 대세 상승이 아니더라도 짧은 반등, 윗꼬리가 길게 그리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완벽하게 과매도 구간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6,500원대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웅입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급으로 정말 크게 급등했고, 지금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위치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좋은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쌍봉의 형상을 그리면서 5일선, 21선 이탈하니까 하락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도 분명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거래일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지는 위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 시에는 역시나 수평 지지 있는 구간과 60일선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가격대는 21,000원대이기 때문에 대웅 같은 경우에도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과 조정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 가격까지 꽤나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의미 있는 지지에서 21,000원대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SY입니다. SY도 재건주, 약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반등 없이 쭉 미끄러지는 모습. 역시나 거래량을 봤을 때도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거의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갭을 띄웠던 4,250원대 요 구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구간을 지금 이탈하니까 오히려 하락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구간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은 4,000원대. 과거에 이렇게 반등을 시작했던 시작점이죠. 지지도 강하게 받아줬던 부분 4,050원대까지 추가로 밀렸을 때 이 부분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포인트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LB 세미콘입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최근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단기 급등이 나오기 전 박스권의 거의 최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 7,000원에서 6,800원대까지 요 저점 라인까지 거의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는 제가 좋은 상승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구간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한 모습, 공포의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때 들어왔던 좋은 지금 장대 양봉과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과 거래량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미끄러질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완벽하게 공포의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낸 상태, 박스권의 저점을 잡아낸 상태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평선들이 모두 위에서 저항 라인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반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는 손해보다는 역시나 수익을 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금이 아니라 저는 그 퍼센테이지는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는 저점에서의 공포의 구간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면서 매수했을 때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수급 부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면서 쌍바닥을 그리고 요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돌파됐을 때 좋은 상승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듯 했으나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거의 일주일 정도 눌리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했던 저점 가격대 23,000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더 빠졌을 때는 23,000원대를 다시 한번 지지받으면서 반등하면서 21선, 5일선 돌파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추세선 라인은 정확하게 이전에 그려놨던 이 구간을 보면 되겠죠. 추세선 라인을 따라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이 추세선 라인을 터치했을 때는 그 구간에서부터 저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추세 라인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전에 지지 가격대는 23,000원대 부분에서 지지를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23,000원대를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하락하면서 요 구간 21,000원대를 결국에는 거의 최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21,000원대까지 밀려내려가는 모습이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빠진다면 이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서 분명히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구간 과연 요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면서 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도 자동차 관련주 최근에 급등 이후에 거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 하락했을 때 다음 중요 지지 라인은 241선과 21선이 있는 대략 9,400원대 요 구간을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추가 하락했을 때
9,400원을 찍고 반등해 줄 수 있을지, 혹은 단기적으로 3일 정도 눌리고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지. 현대와 지금 특히 기아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줬는데,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 같이 파악하시면서 매매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명확한 지지 라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눌리는 과정에서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강한 지지 라인이 모여있고 상승 조정 구간에서 좋은 수급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27,800원대부터 굉장히 좋은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리면서 21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워닝 IPS가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느끼고 있는 구간이 대략 32,000원대인 것 같습니다. 32,000원대를 다시 한번 최근에 21선 지지를 받고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나 상승 조정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수급 라인 자체는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저항 라인 때 32,000원대를 돌파하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지지 라인 역시도 21선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21선이 깨졌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음 지지 라인 이런 수평 지지나 61선을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죠. 이것도 저 PBR 관련주로서 의미 있는 수평 지지와 241선 지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241선 9,000원대까지 결국에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매물대 지지가 저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거래량으로 봤을 때 강한 장대 양봉, 좋은 거래량, 빠질 때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 반등에서는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는 꽤 오랜 대략 한 3주 정도 이렇게 눌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슬슬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과 올라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지금 241선이 무너졌을 때는 그 아래 또 다시 61선, 121선, 이평선 저항 라인 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라인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결국에 요 종목도 한 번은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꽤나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다음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봉 윗꼬리가 달았고 거래량 터졌고, 양봉에서 거래량 터졌던 부분, 지금은 거래량 없이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평선 라인이 이 구간에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평선을 깨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거의 다시 한번 과거에 박스권을 그렸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지지 가격대는 3,900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00원대부터 다시 한번 더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서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넘어갔을 때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전의 박스권 라인 3,900원을 이탈하면서 요 아래로 다시 박스권의 하단, 그리고 이전 저점 라인 3,400원까지 빠지진 않을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한 지지 라인 부분까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또 지금 급등 이후에 눌리고 있는 모습, 최근에 61선을 만나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오히려 살짝 깨지는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다음 수평 지지 가격대 122,200원대 요 구간까지 밀리는 부분에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상승 과정에서 좋은 수급 라인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은 거의 빠지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일단은 수평 지지 라인 만나는 구간에서 지금 122,200원대 지금 위치에서 반등해주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고, 추가로 하락했을 때 과매도 구간을 만들면서
다음 강한 지지 구간은 대략 11만 1,000원대, 11만 2천원대라고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는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리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보시면 이 구간 12만 2천원, 11만 2천원대 이렇게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반등의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어느 순간에 반등을 해낼 수 있는지 보시면서 분할 매수로서 단기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지라인 반등 구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